네, 안녕하세요. 모터PD 정원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아 EV3 시승 행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 EV3를 가지고 서울 성수동에서 출발해서 춘천에 잠깐 들렸다가 속초 쪽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승 코스는 편도로 약 201km 구간인데요. 지금 타고 있는 시승 차량은 GT라인 풀옵션 차량입니다. 자,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 1회 충전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478km인데요. 하지만 처음 출발할 때 이 클러스터에 찍힌 수치는 500km를 넘더라고요. 실제로 지금도 약 100km 이상을 달렸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403km라고 나오고요. 그 위에는 맥스 552, 그 아래는 미니멈 231km, 이렇게 맥스와 미니멈을 함께 표시해 준 게 좋네요. 자, 전비 같은 경우에는 복합 5.1km/kWh를 인증받았는데요. 여기 찍힌 전비도 5.7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아반떼 하이브리드를 운영하고 있다가 사전 계약 때 이 EV3 롱레인지 어스 모델을 신청해서 아마 다음 주에 출고가 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고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외관상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주행 가는 거리, 전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17인치 기존 휠을 유지했고요. 거기에 추가로 빌트인 캠, 또 하만카돈 프리미엄 사운드 정도만 추가를 했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중반대에서 3천만원 후반대 정도로 예산을 맞춰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스탠다드 어스 아니면 에어로 갈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막상 또 가격표를 보고 제한표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는 또 길면 길수록 좋기 때문에 또 생각보다는 롱레인지와 스탠다드 가격 차이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 차이가 크지 않아서 롱레인지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또 이런 편의사항들을 살펴보니까 에어가 아닌 어스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니터링, 드라이브 와이즈,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루프 그러한 옵션들을 추가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아쉽지만 그 두 개만 추가를 했고요. 그래도 서울시 기준 보조금 적용가로 4천만원 초반대 4,200만원 정도 금액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타고 있는 시승차는 서울시 기준 보조금을 적용했을 때 4,502만원이라고 합니다. 자,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드라이브 와이즈 옵션이 무려 109만원이나 하는데 거기에 사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2 같은 기능은 제가 그다지 사용하지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이렇게 방향 지지등을 켜서 차선 이동하는 게 더 편하기 때문에 아직은 HDA2가 필요하지 않은데 거기에 또 후측방 경고 및 보조 기능이 묶여 있어서 그거는 좀 기본으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제가 또 커뮤니티도 가입을 해서 살펴보니까 또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아쉬움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이 모니터 화면에 우측에 이렇게 카메라가 달리는 중에도 어라운드 뷰처럼 보여지는데요. 이것도 모니터링 옵션을 넣어야지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쉽고요. 또 방향 지지등을 켰을 때 여기 그쪽 화면을 비춰준 것도 모니터링 옵션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후측방 보조 기능을 저는 선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해서 숄더식 하면서 그렇게 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 시간은 실제 고객의 마음가짐으로 한번 이 차량을 꼼꼼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용량은 81.4kW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어서 이런 용량은 상당히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공력 최적화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7인치 기준은 501km의 복합 주행 가능 거리를 인증받았고요. 충전 자체가 정말 아주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에서 80% 350kW 기준으로 롱레인지 모델은 31분 만에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또 충전구 위치는 우측 앞쪽에 있는데 이게 전동식으로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명이라든지 새롭게 충전 상태를 표시해주는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아는 이 EV3에 대해서 차 폐음 개선 및 주행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중고속으로 달려보면 이쪽 앞쪽과 그리고 1열 유리 쪽에는 이제 차음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런 풍절음, 또 하부에서 이런 로드 노이즈도 차급에 비하면 꽤 잘 억제를 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가 터널이니까 아무래도 하부 소음이 가장 두드러질 텐데 여기가 좀 길이 좋기도 하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이런 정수성이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승차감 확보를 위해서 주파수 감음형 밸브와 하이드로 부싱을 적용하게 됐고요. 차량의 기본적인 구조 강성도 상당히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자, 실제로 제가 지금 이제 120km를 주행해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부드러운 이런 푹신푹신한 승차감을 지니고 있는데 이게 너무 물렁물렁 출렁출렁하다까지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커다란 배터리가 차량 하부에 위치해서 무게중심을 낮춰주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이렇게 안락하면서도 또한 주행 안정성을 놓치지 않는 이런 성과를 이뤄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자, 실제로 또 저속에서는 상당히 부들부들한데 조금 고속으로 달려보면은 차량이 살짝 깔리면서 이런 고속 주행 안정성도 예상치보다 꽤 좋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작동 시에는 이 휠 그립 감지 정전식 센서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예전에 제 차처럼 이걸 중간에 이렇게 흔들어 주지 않고 이렇게 가만히 쥐고만 있어도 되는 것도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기아가 EV3에서 아이페달 3.0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왼쪽 패들 시프트를 이렇게 1초 이상 당기면은 레벨 1이든 2든 3이든 상관없이 바로 이 아이페달이 적용이 됩니다. 심지어 이 아이페달은 레벨 3, 2, 1, 0까지 모두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해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왼쪽 패들 시프트를 1초 이상 당기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 패들 시프트는 이렇게 계속 당기면은 오토 회생 제동으로 들어가 앞차와의 차간 거리 또 주행 상황에 맞춰서 스스로 이런 회생 제동 양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페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후진에서는 안 됐잖아요. 하지만 EV3에서는 이 아이페달이 후진에서도 작동이 됩니다. 또한 제시동 시 기능도 메모리가 되고요. 생성형 AI 어시스트 같은 경우에는 하이 기아, 재밌는 얘기 좀 해줄래? 저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못하지만 음악이나 라디오를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이게 최대 5회까지 이전 대화를 기억해서 이렇게 생성형으로 AI가 대답을 해주는데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향후에 이제 OTA를 통해서 좀 더 업데이트가 된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차량 성능과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탔던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합산 141마력 그리고 27kg 정도의 토크를 지녔는데요. EV3는 150kW에 284Nm 환산하면 약 204마력 그리고 29.1의 토크를 지녔습니다. 최고 출력은 60마력 이상 차이가 나지만 토크는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이렇게 거동 시에 모터가 힘을 더해주기도 하지만 오로지 이 모터로만 구동하는 전기차의 초반 가속력이라든지 또 이런 제가속 시의 경쾌함이 확실히 제가 기존에 타고 있던 하이브리드 모델보다는 조금 더 시원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이 차량이 퍼포먼스 전기차는 아닙니다.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충분히 경쾌하고 스트레스 없이 가속하고 주행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데요. 주행 모드는 이 스티어링 휠 아래쪽에 있는데 에코, 노말, 스포츠, 마이드라이브, 스노우 모드 이렇게 5가지가 있고요. 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주행 모드에 따라서 이런 다이내믹 앰비언트 라이트가 바뀌고요.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의 적용도 꽤 생각보다 이런 대시보드, 도어 그리고 아래쪽에 이런 수납 공간 또 발치에 생각보다는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또한 싱글이 아니라 듀얼로 설정할 수도 있고요. 자, 주행 모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코에서도 그리 답답하지 않은 이런 반응성을 보여주기 때문에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꿔도 조작에 대한 담력에 대한 반응성이 조금 더 예민해진다 뿐이지 스티어링 휠 감도도 살짝 무거워지지만 그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정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에코 모드로 두고 달리셔도 평소에 일상적인 주행 환경에서는 그때그때 가속이라든지 추월해서 크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제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아반떼 하이브리드와 비교해보면 전장은 아반떼가 조금 더 길고요. 전폭은 EV3가 좀 더 넓습니다. 그리고 또 전고는 당연히 EV3가 높고 휠베이스도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조금 더 깁니다.
요약하면 길이 자체는 이 EB3가 짧지만 이런 폭이라든지 높이가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공간성 자체는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크게 부족함이 없다고 느껴지고요. 또한 2열 시트도 리클라이닝 기능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충분히 활용하면은 편안하게 2열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지만 확실히 트렁크 공간은 다소 좁은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전고가 확실히 좀 더 높긴 하지만 이 차량이 정통 SUV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살짝 높은 해치백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트 포지션이라든지 시야가 그렇게 껑충 올라와 있지는 않고요. 그 얘기는 이 무거운 배터리가 아래 깔려 있기도 하고 차량의 시트 포지션이 또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 이렇게 직선 구간뿐 아니라 코너 등 돌아나가는 구간에서도 휘청휘청 크게 롤을 느끼기는 어려웠고요. 무엇보다 또 마음에 드는 점은 조작 자체가 상당히 편리합니다. 차량을 이렇게 처음 타보면은 이 차량의 전반적인 크기, 차폭감, 그리고 또 조작성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EB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앉으면은 금세 적응이 될 만큼 이런 시야적인 부분, 전방 시야라든지 후측방 시야, 이런 사이드 미러도 상당히 크고요. 그리고 또 후방 시야까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런 시야적인 부분 또 조작에 대한 응답성도 너무 무디거나 예민하지 않은 이런 중립적인 뉴트럴한 성격이기 때문에 엔트리 전기 SUV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또 적합한 선택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레이 EV나 캐스퍼 일렉트릭 모델도 최근 출시가 되었지만 확실히 그 모델들보다는 이런 공간성이 조금 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주로 거의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운행하는 저의 라이프 스타일에는 꽤나 적합한 이런 공간성과 성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물론 가격대를 같은 전기차 말고 내연기관까지 범주에 포함시키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긴 합니다. 사실 4천만 원 초반의 금액대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은 아닙니다. 내연기관 모델을 선택한다 치면은 그랜저도 이렇게 물망에 오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산타페나 소렌토 하이브리드 모델까지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또한 내연기관 주유비와 또 이 전기차 충전비 간의 가격 차이로 이 차량 가격을 이렇게 캄프라치하기에는 1년에 몇만 킬로 이상을 달려야 되고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되고 이렇게 가격적으로만 접근하면은 사실 꼭 전기차가 정답은 아니긴 한데요. 하지만 실제 전기차 오너들 그리고 또 이렇게 전기차를 시승해 보면은 이런 유지 비용적인 측면을 벗어나서 이런 전기차가 또 안겨주는 매력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내연기관 엔진의 고유의 매력을 전기차가 따라잡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생각이 바뀐 거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성향과 용도 그리고 또 환경까지 고려해서 어떤 게 자기한테 더 어울리고 적합한지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 모델을 첫 차로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제 이번에 전기차 모델을 구매하게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가끔가다 전기차 모델을 시승하긴 하지만 이렇게 약간 찍먹하는 기분으로 잠깐씩 타봐서는 이런 전동화 트렌드를 깊이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은 좀 스터디 목적도 겸해서 이렇게 전기차 구매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앞으로 기아 EB3와 함께 이 첫 전기차 EB 라이프에 대한 모습들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터PD 정우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